이제 오늘은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달리는 좀 원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원전 내에서도 약간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라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소형 원전이 이슈가 되면서 좀 이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이 우라늄 역시 같이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간단히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라늄을 생산하거나 또 유통하는 기업은 없어서 원유나 구리 같은 상품처럼 이 우라늄을 내가 직접 매매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글링을 해보시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우라늄 기업들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캐나다의 카메코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의 이 카자톤프롬이라는 어떤 채굴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주가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작년부터 꽤나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우라늄을 직접 채굴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원전 산업을 조금 더 길게 좋게 보고 있고 호흡을 조금 길게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번 기회에 이 우라늄 시장을 공부해 보면서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도 같이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몇 년간의 좀 우라늄 시장을 보기 전에 이 우라늄에 대해서 먼저 개념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화석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 석유나 석탄 같은 연료가 필요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원료는 이 우라늄입니다. 물론 이제 우라늄에 더해서 플루토늄, 토륨도 이제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우라늄으로 핵 분열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이제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적은 양으로 엄청난 발전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 에너지가 최근에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석탄의 3톤, 그러니까 석탄 3톤의 분량이 이 원자력 1g이랑 같은 효율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 엄청난 폭발로 인해서 극도의 침체기를 겪은 섹터가 이 원자력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차트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그 2007년 정도, 2007년을 이제 고점으로 찍고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2008년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금융위기, 그 위기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졌던 건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경기가 회복하면서 반등을 하다가 이제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급락을 해서 현재는 거의 고점 대비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제 2011년도에 가격이 빠진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이 전 세계가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이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이제 이에 사용되는 우라늄 시장도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최근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2018년인데요. 2018년을 바닥으로 인식을 하는 건지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소형 원전 시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라늄을 생산하는 업체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1위는 이제 앞서 살펴본 이 카자흐스탄의 이 카자톤프롬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2위는 이런 식으로 이 카메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두 회사가 거의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만약에 이 기업들의 광산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격의 변동이 심해지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의 정책에 따라서 이 공급이 결정되는 거니까 의존도가 심한 산업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아무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이후, 이 폭발 사고 이후로 이 우라늄 시중이 급속도로 작아지면서 이 우라늄 기업들, 특히 이제 가격 하락을 못 버티는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라늄을 생산하는 이제 비용인데, 이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우라늄이 판매되는 비용이고요. 이제 31, 40, 74,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제 생산 비용이 드는 건데, 이 우라늄을 파는 가격보다 생산하는, 채굴하는 비용이 더 높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기업들이 우라늄을 생산하려면 40달러, 74달러가 드는데, 근데 시장에서 팔리는 건 2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사다가 파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후로 이 원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이건데 이제 수요와 공급 그래프인데, 이제 수요가 늘긴 하지만 엄청나게 느는 건 아니고 그보다는 공급이 많이 줄어든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지난 10년간 이 우라늄 시장은 폭발 사고 이후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시장 크기 자체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라늄 가격 역시도 좀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 이후부터
이 우라늄 시장이 조금씩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 이때가 3월인데요. 작년 3월을 기점으로 조금씩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찾아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2등이랑 3등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광산 폐쇄를 결정했고 4월에는 1위 기업이 생산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크게 뛴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30를 조금 돌파한 상황에서 이 소연 원전 이슈를 맞닥뜨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가격인데 앞으로 우라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분위기를 보면 이제 소형 원전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원전 사용이 늘어날 테니까 가격이 더 오를까요? 현재 중국이 이 동해안에다가 엄청나게 원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더 늘어날까요? 우리가 이제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설을 좀 세워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팩트만 보면 이제 그간 업황이 안 좋아서 이 광산들이 문을 닫는 일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라늄 생산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 우라늄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재고가 모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수요를 못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현재 전 세계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원전을 더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생산회사가 더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좋은 점만 언급을 한 거지만 이제 리스크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친환경 섹터들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성장이 빨라져서 어떤 경우에 이제 원전 시장을 더 키우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이제 가격은 더 오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펼쳐놓고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효율이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좋게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전,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이 우라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살펴본 내용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